자, 오늘 그 88페이지 할 차례인데 88페이지 하기 전에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6페이지는 뭐 다른 거를 볼 게 아니고 거기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고 되어 있죠. 보이세요? 여기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뜻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1번에 개별 수요. 여기 네모하세요. 개별 수요를 네모하시고요. 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말한다. 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라는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개별 수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수요, 개별 수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 이 개별 수요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사과에 대한 수요라 그래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사과 한 개 1,000원이면 난 2개 사겠다 할 수 있고, 김철수라는 사람은 1,000원에 난 3개 산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개별 수요는 다 다르다. 자, 그러면 시장 수요 봅니다. 시장 수요는 시장 전체 수요를 말한다. 시장 수요 네모, 시장 전체 수요 밑줄. 그 뒤에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계이다 이런 말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네, 거기 줄 치세요. 줄 치고 수평적 거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홍길동, 김철수 같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다 합친 거예요. 근데 합칠 때 어떻게 합친다고요? 수평으로 합쳐요. 수평으로. 수평이라는 말 좀 기억해 두세요. 수평을 합친다는 얘기는 양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수평으로 합친다. 그럼 수평으로 합치다 보니까 더 완만해져요. 그래서 거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함으로 보이세요? 네, 거기 줄치고 거기 별표 안에 놓으세요. 수평으로 옆으로 시장 수요를, 개별 수요를 옆으로 합치다 보니까 더 완만해집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리가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힘들까봐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림만 봐봐요. 그림만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밑에 그림 있죠? 1번이 개인 A의 수요, 개별 수요입니다. 2는 또 개인 B의 개별 수요예요. A가 만약 홍길동이고 B가 김철수라 그래 볼게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게 시장 수요라고요. 자, 그러면 100원 할 때 A는 지금 50개의 수요량이죠. 보이세요? B는 100원 할 때 몇 개입니까? 7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친다고 그랬죠. 수평으로 합친다는 얘기 양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일 때 50하고 100원일 때 70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20이잖아요. 100일 때 120이 되는 게 시장 수요가. 그러니까 또 옆으로 또 누워버리겠죠. 그래서 개별 수요보다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된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 이제 오늘 공급 보겠습니다. 88.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했는데요. 한번 수요에 대한 복수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개념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 법칙. 세 번째, 수요 곡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죠? 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또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봤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에 대한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원인 이 두 개는 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 공급한다는 얘기인데요. 공급도 똑같아요. 그럼 수요의 개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공급의 개념이 있어요. 공급의 개념. 수요 법칙이 있으면 공급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있겠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또 뭐도 있겠어요?
수요라는 글자 대신에 지금 공급으로 바꾸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급 변화의 원인이 있겠네요. 여기 다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의 개념할 때 중요한 거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그럼 공급은 구매입니까? 사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공급은? 네, 그래서 생산, 판매, 매도, 임대. 네, 이런 개념이죠.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판 걸까요? 팔려는 의도일까요? 네, 그래서 책 한번 봅니다. 88페이지. 자, 공급의 개념인데요. 여기 공급의 개념 네모하세요. 자, 공급이란 밑줄. 공급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밑줄 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밑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공급 능력을 갖춘이죠.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고 하고자라 그랬습니다. 하고자 동그라미하고 밑줄.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줄 칩니다. 공급량은 실제로 매도된 양이 아니라 줄 쳐야 됩니다.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의도. 의도라 그랬습니다. 의도. 그게 사전적 개념이라 된 게 의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전에 우리 유효 수요라 그랬죠. 공급도 유효 공급이에요. 그래서 유효 공급이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유효 공급, 공급 능력 밑줄 하고자 의도네요. 능력과 의도, 그게 유효예요. 능력을 갖춘 수요, 유효 수요. 능력을 갖춘 공급, 유효 공급. 지난 시간에 유효 수요를, 지난 시간 수요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지금 복습을 하고 머릿속에 계신 분은 지금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돼요. 지난주에도 또 복습 안 하고 또 쌓여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으면 어렵다니까. 복습이 자꾸 밀리면 힘들어. 자, 그 다음. 수요 법칙 지난주에 뭐였죠?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죠. 여러분, 수요 공급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1월달, 2월달부터 학습에 대한 습관을 제대로 안 갖춰놓으면 3월달부터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복습을 조금씩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수업만 듣고는 합격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업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합격하기 힘들어요. 1차 과목 반드시 복습해야 돼. 자,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인데,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자, 만약에 이분이 가방 만드는 가방 공장 사장님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분 공급자죠. 가방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가방 한 개 3만 원 드릴 테니까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3만 원이면 제가 10개 만들어 드릴게요. 의도죠, 그죠?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량이거든요. 그럼 3만 원 10개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분한테 그럼 이제 한 개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몇 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더 많이 만드실래요? 적게 만드실래요? 자, 10만.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가방 공장 사장님인데 가방을 이왕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버셔야 되는데 가격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적게 만들겠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공급 능력은 갖추고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장은 가격이 높은 걸 계속 만들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안 만들겠죠. 그걸 왜 만들어요? 공장 폐업해야지.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만들죠. 이걸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하겠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이거는 가격과 공급 수요량이 반대였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은 반대였죠. 이건 같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법칙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근데 이건 반대니까 얘는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공급 곡선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 어떤 형태든가요? 우하향이죠. 이 정도는 우하향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반비례 마이너스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우하향이거든요. 근데 공급 곡선은 지금 가격과 공급량이 플러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향이라 그럽니다.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라고요? 수요하고 반대니까. 자, 그래서 교재 88페이지 볼게요. 88페이지 보시면 거기 부동산 공급자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부동산 공급자 줄 한번 쳐볼게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밑줄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를 얘기할 때는 88페이지 하고 있어요. 공급자를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를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신규 생산자가 건설회사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공급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급자잖아요.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 건물 소유자 공급자죠. 맞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89페이지 공급법칙과 공급곡선되어 있는데, 자, 거기 공급법칙 봅니다. 줄 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밑줄, 해당 재화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죠? 증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가면서. 지금 8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잘 따라와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나오네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수요량의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뭐예요? 물어보면 수요량, 가격, 재화 이러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야.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거든. 이러고 시험장 간단 말이에요. 그 시험장 문제떡 나오면요, 답을 잘 못 찾아요. 선뜻 못 찾는단 말이야. 계속 한참 봐요. 모르니까 한참 보는 거예요. 한 개의 지문을 가지고 1분, 2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요량의 변화를 계속 말을 하면서 자꾸 연습을 했잖아요. 응? 리허설 얘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습니까? 손흥민이하고 이거 블랙핑크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했어요? 여긴 안 했구나.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요, 따라하세요. 수요량의 변화. 제가 지금 수요량의 변화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 줄도 치고.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 아닙니까? 네? 지금 또 앞으로 또 가야 되잖아, 지금 봐봐. 그럼 진도가 안 나왔단 말이야. 81페이지. 81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 줄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네모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지하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수요의 변화는 뭐예요, 그러면? 해당 지하 가격 이외, 그리고 오른쪽에 기출 얘가 연습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안 봤지, 집에 가서. 그거 안 본다니까.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응? 자, 수요량의 변화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 해당 지하의 수요량의 변화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0번 외쳐야 됩니다. 지난주 안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10번 외치고 화장실 가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블랙핑크, BTS입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애들이. 탑이잖아.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7시부터 공연을 해요. 응? 라이브 공연. 오늘 공연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 7시에 옵니까? 공연하러?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최소한 서너 시간 전에 와요. 와서 뭐 해요? 리허설 하죠. 실제처럼. 실제처럼. BTS하고 블랙핑크는 아마추어 고수다. 프로 가수들이다. 밥 먹고 노래만 부르는 애들입니다. 춤추고. 매일 해요, 그거를요. 그래도 와서 해요. 3시간, 4시간 전에. 자, 손흥민이 오늘 저녁 7시에 문수 여기 경기장에서 울산 현대 축구단하고 7시 축구 시합 한대요. 손흥민 7시 옵니까, 경기장에? 아닙니다. 여러분, 나 축구 경기장 보러 가고 선수들 몇 시간 전에 아직 운동해서 몸 풀고 라카 들어갔다가 회의하고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손흥민이는 아마추어 축구입니까?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입니까? 월드 클래스라 그러죠. 월드 클래스. 그런데도 걔들은 공차기 몇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몸 풀고 리허설을 다 합니다. 늘 하는 슈팅이고 늘 하는 패스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잊어먹기 위해서. 어? 잘하는 애들이지만 하루 쉬어도, 여러분 같으면 하루 쉬어도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걔들은 리듬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프로 수험생입니까? 초보 수험생입니까? 생초보 수험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합격하기를 바라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자꾸 보내요. 하루하루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 학원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합격하겠지. 이 생각에 젖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지. 그죠?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야. 기본.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중요하다 그랬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 뭐라고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여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뭘까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공급량이 변하는 거죠. 수요라는 글자 대신에 공급만 바꿔주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시험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그렇지.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수요곡선상 점의 이동. 상이란 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지금 내가 지난주까지 복수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지금 모르니까 계속 지난주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낭비야.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수요 곡선의 이동이죠. 수요 곡선의 이동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럼 공급량의 변화도 어떻게 표현될까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공급의 변화는요? 공급 곡선의 이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걸 알면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저거를 모르니까 이것도 같이 모르잖아요. 자, 책 한번 보세요. 8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또 한참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또 쌓이고 지난주 거 아니가 또 쌓이고 이렇게 쌓이면 결국 포기하거든요.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쌓이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포기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해요, 지금. 1월 달부터 습관 잘 들여야 돼. 자, 그 공급량의 변화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공급량이 변하는 것이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일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 보세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공급량이 변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요?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 네, 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해결하세요. 제가 이제 했으니까 자꾸 할 수는 없어. 그 다음 공급의 변화 원인입니다. 중요하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 어떻게 되죠? 증가?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되죠? 감소.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억도 안 모르고 있거든. 쉬는 시간에 확인하든지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이 상태에서는 지금 균형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딱 물어봐도 모르는데 이거 보면 더 모르지 뭐. 이거 자꾸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저걸 알아야 진도가 나갈 수 있어. 오늘 할 거. 응?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자체가 멍하고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자, 공급의 변화 원인 볼게요. 자, 아파트 공급의 변화 원인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요 공급할 때 부탁을 드리고 시작했잖아. 수요 공급 매일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앞에 거는 놔두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나. 이거 지금 하고 3월달에 해요. 제가 3월달에 한다고 이제는. 그럼 이 상태에서 3월까지 가면 여러분들 그냥 멍하게 2달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복습 안 하면 두 번째 처음 그날 배운 거 복습 안 한 거를 일주일 뒤에 복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안 하면 그게 며칠 있다가 복습이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수업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잔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잘해야 돼. 1차 과목은. 자. 아파트 공급의 증가 원인.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을 많이 했죠. 그죠? 다들 잔소리 덕분인 줄 아세요. 잔소리 덕분인 줄 아세요. 쌤도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 강의만 가버리지. 왜 지금 오늘 지금 벌써 쭉 그냥 얘기가 넘어가면 돼,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자, 아파트 공급의 증가 원인하고 감소 원인인데요. 자, 이걸 이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토지. 그죠? 토지. 택지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택지라 그래도. 택지가 뭔데요? 그렇지. 그렇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니까 아파트를 지을 토지니까 택지라 부른단 말이야. 그럼 토지 택지 가격이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땅값이 싸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땅값이 비싸면 어떻게 아파트를 많이 짓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해야지. 두 번째, 인건비 또는 임금. 자, 임금과 인건비가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하락할 때. 자, 원자재 가격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네 번째, 건축 기술이 발전할 때 아파트 공급은 증가하겠죠?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를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도 그래요.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토지라든지 노동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래서 이 네 개는 일단 공급의 증가 원인이거든요. 별 어려운 내용은 없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이 네 개는 수요와는 무관해요. 수요와는 무관하다. 그럼 이 네 개는 뭐하고만 관계 있다? 공급하고만 관계 있어요. 공급하고만. 그럼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OX. 조금 전에 여기 적어놨잖아. 수요하고는 무관하다고요. X죠. 인건비가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OX. X.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응? 얘는 뭐하고 관계 있다? 공급하고만 관계 있다고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지금 수요는 무관하다고 그러고 있잖아.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들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그래, 뭐 고민하고 그래.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그랬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90페이지죠. 90페이지 거기 보면 공급의 변화 원인에 밑에 박스 있네요. 자, 공급의 증가 원인인데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는 수요하고는 무관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공급하고만 관계 있다.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거 봤습니다. 자, 이제 92페이지. 자, 92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토지의 공급 나와요.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 네모.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자, 여기 물리적 공급 네모합니다. 지금 9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 네모. 경제적 공급도 네모. 자, 거기 물리적 공급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동그라미. 이건 뭐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부정성 동그라미. 네, 중요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부정성으로 인하여.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뭐와 관계 있나요? 용도의 다양성. 그렇죠. 지난주에 했었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응?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이 공급량. 이 공급량. 자, 가격이 만원 할 때, 여기가 가격이 만원 할 때, 공급량이 3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일 때 공급량이 3개예요. 요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저기 조금 전에 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한다고요? 맞아요? 엉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땐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돼. 저기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고?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뭐가 어려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만원에나 10개 파는데, 2만원 하면 5개만 팔 거야. 이럽니까? 가격이 올라오면 더 팔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 증가한다고. 자, 가격이 2만원. 그랬더니 공급량은 7개. 예를 들어서. 요점이네요. 그럼 이거하고 이걸 연결한 게 뭐예요? 이 공급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공급곡선 어떤 형태가 된다? 우상향. 자, 그러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잖아. 공급이 가능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곡선이 우상향이라는 뜻입니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경제적 공급 말이야. 가능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경제적 공급에 보시면 동그라미 중에 우상향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다? 왜 우상향이야? 그렇지, 가능하니까. 그렇지. 내가 좀 그 얘기하고 있죠. 공급이 가능하니까 우상향이라고요. 그럼 이제 공급이 불가능할 때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공급이 불가능할 때 공급 곡선. 자, 가격, 공급량. 자, 가격이 만원 할 때 공급량 아까 3개라 그랬죠? 3개라 그려보겠습니다. 요점이네요. 지금 공급이 이제 불가능한 거 그려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럼 가격이 2만 원일 때 공급량은 몇 개일까요? 3개겠죠. 3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요. 더 이상 늘려줄 수가 없죠? 우리 부정성이 뭐예요? 공급을 늘려줄 수가 없다.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럼 2만 원일 때도 몇 개? 3개지 뭐 3개. 3만 원일 때도 공급량은 몇 개일까요? 3개죠. 3개란 말. 이걸 쫙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은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알고, 지금 다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탄력성 가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물리적 공급 보세요. 수직이란 말 있어요. 수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 말 딱 나오면 공급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입니다. 요즘 스님들 그 자료 나갑니까? 수업 시간마다 과목별로 자료 나가고 있어요. 개론도 이제 곧 오늘 아마 오후에 1교시 마치고 이제 나들이 할 텐데 자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응? 자료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관해요? 책 사이에 끼워놓고 있지? 파일, 누가 파일 갖고 있나? 보자. 저런 파일도 괜찮고, 무슨 파일도 괜찮아요? 파일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6개. 6과목이죠. 6과목 파일에다가 꼭 끼워두세요. 나중에 검사해 볼 거야. 책 사이에 끼워두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 하는 짓이에요. 나중 되면 또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 딱 보면 알아. 파일 6개 사가지고 매 시간마다 과목별로 딱 해놔. 6장, 그러니까 과목별로 파일을 6개 만드세요. 그리고 자료 나오면 거기다 다 일일이 꼽아두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 꺼내보세요. 그런데 없는데요. 또 뛰어가가지고 원장님 하나 복사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항상 잘 들고 다니라고요. 학생이 그 수업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입니다.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파일, 자전거 다 키워봤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해줬는데, 야, 학교에서 선생님 뭐 줬다니 갖고 와봐. 가방 막 뒤져가지고, 둘이 붙고 막, 걔 공부 못한 애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파일을 정해서 엄마 이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안 돼서 가르쳐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잘 돼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게 안 돼 있는데 공부 잘할 수는 없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봤고요. 단기 공급, 장기 공급 있죠? 여기까지 보고 좀 쉴게요. 단기, 장기. 자, 단기가 뭘까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 그런 거 아니겠죠?
단기가 짧은 기간 그러면 얼마만큼 짧아야 단기인데요? 그래서 답하기 힘들단 말이야. 단기는 뭐 짧다는 게, 그래도 단기가 긴 기간은 아니겠지. 그래서 단기가 장기는 뭐 단순히 짧다 길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 단기는 뭐냐면요. 자,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가 부족했죠. 맞아요? 부족했잖아. 그때 마스크가 왜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 생산 설비를 풀 가동을 해도 필요한 마스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추가로 마스크를 더 만들어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생산 설비를 갖추든지 외국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는 추가적인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기가 단기예요. 새로운 생산 설비를 갖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갖추어질 때까지의 기간이야. 그럼 그게 갖추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생산,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거의 단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단기 그러면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 그래요. 우리 유량 재량 했습니까? 했죠? 저량은 장기였어요? 단기였어요? 저량. 단기였죠? 재고는 뭐예요? 저량이야 유량이야? 재고. 저량이죠. 그럼 단기는 신규 공급은 불가능한 대신에 재고 공급은 될까요? 재고가 뭔지 몰라요? 재고 공급 가능하죠? 만들어 놓은 거는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저량 공급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공급은 저량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는 재고는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량을 단기라 그래요. 자, 그럼 장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량 저량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복습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단기가 저량이 단기였나 장기였나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이게 자체 이해가 안 되지 이 말이지. 유량 저량 제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잖아. 별표 2개 하고. 이거는 꼭 봐라 집에 가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원인 유량 저량은 내가 유일하게 별표 2개씩 해준 애들이야. 그건 저건 안 모르고 있어 지금. 앞으로도 모르겠지 뭐. 앞으로도 모르겠지. 즉 그날 배운 걸 복습 안 하신 분이 앞으로 복습할 가능성이 내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내가 계속 질책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제가요. 복습 안 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가만히 내버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대로 가는 거야. 요건 내가 좀 얻어먹더라도 잔소리를 자꾸 하잖아. 그럼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단 말이야. 조금씩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악역을 맡고 있다니까. 응?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개선이 안 되지. 그게 완전 계속 그래 가버리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장기 볼게요. 장기는 신규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말은 새로운 설비가 이제 갖추어졌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설비가 갖추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규 공급이 가능하겠지. 지금 마스크 가격이 비쌉니까? 지금이 장기인 거야. 신규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야. 신규 공급 가능. 자, 전에 제가 유량 저량할 때 신규 공급량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거든요. 장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공급량 장기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장기 공급을 유량 공급이라 그래.
그래서 신규 공급은 유량 공급, 재고 공급은 저량 공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재고 공급, 저량 공급, 단기 공급 같은 말이에요. 신규 공급, 장기 공급, 유량 공급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유량 공급 이 말이 혹시 나오면 아 이건 신규 공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저량 공급 이 말 나오면 아 이거는 재고 공급이고 단기 공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단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1년에 총 생산을 1000만 개를 할 수 있다 볼게요. 최대한. 그럼 이 1000만 개를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하다? 생산 설비. 맞아요? 그럼 이 1000만 개는 변화가 없겠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1000만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게 단기 공급이라고. 그럼 더 만들려면 이제 설비를 갖춰야 돼. 그게 이제 신규 공급이고 장기 공급이고 유량 공급이다. 오케이? 그럼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요. 양동에 물이 찰랑찰랑 있잖아. 저량이라 그랬지. 이 양동에 물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대로 두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더 부어주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물을 부어주는 게 이제 설비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다 없다? 기억해라 이 말이야. 안 돼, 외워 이거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 없어요. 재고 공급은 만들어 둔 거 주는 거야. 만들어 둔 거 주는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단기에 공급이 증가하여 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O가 X가 X 단기에 공급이 감소하여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O가 X가요? X라고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단기에는 뭐가 변하냐면 단기에는 수요가 변해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단기, 장기 봤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92페이지. 자, 거기 단기 공급 동그라미 1번에 단기 공급 곡선 되어 있는데 단기 공급만 네모할게요. 자, 니은입니다. 줄칩니다. 단기에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자, 93페이지 가볼까요? 장기 공급입니다. 장기 공급 네모. 니은 장기에는 공급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만 줄치세요. 끝머리에. 한마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 증가가 안 돼. 공급의 증가는 언제 일어난다? 장기.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균형 보겠습니다. 균형.